오늘 강의는 308 이후서부터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08까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309,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01, 2, 3, 5, 2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새로 배울 내용은 인풋문, 인풋문은 이제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값을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입력은 따로 웹에서 주는 입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할 때는 보통 안에다가 변수 값을 주고 그 변수 값에 따라서 그 값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실행을 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값을 물어봤을 때 무슨 값이 얼마이냐 물어보고 키보드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 키보드 인풋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큰 주제가 행렬, 어레이, 이제 행렬의 내용이 되겠죠. 행렬의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이 키보드 입력을 받는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 입력 받을 때는 우리가 스캐너라고 하는 입력 내용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항상 배울 클래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함수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 int 뭐 a는 3 이게 이제 기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주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간다 할당할 경우에 요 패턴이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쓸 때도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객체 지향형이다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쓸 내용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는 거죠.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면은 이렇게 인트처럼 스캐너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트처럼 이제 스캐너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변수명처럼 우리가 뭐 sc 뭐 이렇게 변수명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변수명이 아니라 이제 객체명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객체명 오브젝트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쓸 때는 이걸 a는 변수였잖아요. 변수라는 거하고 객체명하고 같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퀄 해서 이제 여기다 할당을 할 때요. 할당할 때 보통 원시형 데이터에서는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곧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죠.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는 생성자를 쓴다. 그래서 new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얘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다? 이 스캐너를 갖고 만든 거다. 스캐너를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스캐너라는 생성자라는 것은 메소드 형태, 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변수 값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이 없을 때는 뭐 공란으로 놔두면 되겠죠. 이 패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x라는 것이 객체를 한번 만들어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변수, 객체, 멤버 변수 값, 그 다음에 함수가 들어갔는데 그때 함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소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는 사실 생성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뭐 쉽게 그 내용들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만들어준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항상 우리가 메소드를 쉽게 호출할 수가 있는데, sc라는 것이 있으면 sc 하고 점 찍은 다음에 이 sc 안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함수,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불러서 쓰는 방법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제 많이 이제 쉬워지죠. 쉬워지는데 한번 항상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0309. 이 프로그램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인풋 키보드를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일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스캐너의 사용이죠. 스캐너를 사용할 때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int a 이꼴은 3처럼, 그죠? 여기서 int에 해당하는, 이건 원시형 데이터가 아니라 클래스를 부른 거죠. 클래스,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변수 sc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이것은 이제 3이라고 하지 않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으니까 new라고 하는 명령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클래스 이름 안에 있는 스캐너라는 생성자를 부릅니다. 생성자 안에다 system in을 하면은 이 system in이라고 그러는 변수 값은 키보드를 의미합니다. 키보드를 의미하는 어떤 숫자 값이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sc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 드릴 수 있는 어떤 객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하게 되면은 sc 안에는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메소드를 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next라고 그러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 next를 부르게 되면은 이 메소드는 키보드로부터 들은 값을 가져와서 반환을 해줍니다. 스트링 형태로 한번 반환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할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 쓰는 방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next 넥스트를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로직이죠. 여기서 이제 로직은 어떤 로직이냐 하면은 어떤 숫자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6이라는 숫자를 상상을 했다. 그럼 그 76이라는 숫자가 컴퓨터가 알아맞추게 하는 거죠. 이 알아맞추게 하는 로직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얘가 0서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숫자를 당신이 마음속으로 정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76 이렇게 정하게 한 다음에 계속 묻습니다. 그럼 76 반을 딱 잘라 가지고 50이 중간이 50이죠 50보다 당신이 생각한 수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크면은 yes 를 입력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yes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수는 5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50하고 100 사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이제 미니멈 맥시멈 값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처음에는 0이 미니멈이었고 그 다음에 100이 맥시멈이었는데 이 값을 계속 갱신하는 거죠. 이제는 5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는 50이 미니멈 값이 되는구나, 그리고 100은 맥시멈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때는 역시 이 반절을 딱 찍습니다. 50과 100의 반, 75죠. 75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만약에 76이다 그러면은 76은 75보다 작다고 노라고 그러겠죠. 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75 값보다 작으니까 이게 이제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예, 맥시멈이 더 100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구간을 계속 줄여갑니다. 그래서 구간을 줄이면 요 반으로 구간을 줄여서 미니멈 맥시멈 값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최후의 선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 구간 값이 1보다 작은 구간까지 갈 거예요. 1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그러면은 선상에서 뭐 75, 76, 77 이렇게 있는데 요 구간이 1보다 작은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미니멈 값으로 시작해서 맥시멈 값이 여기 1보다 작은 어떤 값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사이에 있는 수는 뭐가 됩니까? 76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이제 맥시멈 값에 인트라고 그러는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76점 뭐 얼마라는 숫자인데 캐스팅하게 되면 7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여기서 원하는 값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위치를 찾는다 그랬죠. 중간 위치.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의 중간을 탁 집어 가지고 템프라고 하고, 템프 템프란 값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그래서 크면은 y를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이제 a는 y라는 값을 입력받게 되면은 y라는 값이 있게 되면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a 값 안에 y 값이 있으면은, 이것도 a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은 객체죠. 객체 안에 컨텐트 이퀄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y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확인을 해서 포함되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라고 그랬으면은 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입력한 템프값, 계산한 템프값이 반절되는 값보다 크니까 이걸 미니멈으로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니멈 값으로 템프를 미니멈 값으로 놓으면은 이제 50서부터 75서부터 100 사이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맥시멈 값이 템프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미니멈 맥시멈 값이 현재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줄여 나갑니다. 그 과정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true 값이 있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그래서 그 구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데 줄여 나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 다 while문에 포함되어 while true문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루핑을 계속 돕니다. 자, 루핑을 계속 돌면서 미니멈 맥시멈의 그 차이 구간이 1 사이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 중에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맥시멈 값에 그렇게 드는 경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없겠죠, 거의. 그렇죠? 하지만 뭐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미니멈 맥시멈 값이 1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이게 미니멈 값이고 이쪽이 맥시멈 값이 되니까 맥시멈에 어떻습니까?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76.77 뭐 이렇게 뭐 값이 됐다 그러면은,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거 버리고 76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 숫자 값은 7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만약에 75라는 값을 갖다가 한번 가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75라는 값을 여기 한 내용이 있어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큰가요, 작은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크다, yes면은 크다 그러니까 76이라고 그랬나요? 76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생각한 값이 76보다 크니까 yes 하면은 50서부터 100으로 얘가 이제 줄이는 거죠. 5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50과 100 사이의 값 75, 반을 잘라서 75보다 큰가요? 물어봅니다. 그럼 76이 크죠? yes 그러면은 이거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미니멈 값을 75로 세팅을 하고 75하고 100 사이에 숫자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의 중간 값인 87.5를 가지고 크다 작냐 물어보죠. 이번에는 no죠. 76이니까. 그러면 75하고 87.5 요 사이가 되는 거고요. 계속 물어봅니다. 요거 반절을 해서 하니까 이제 계속 no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맥시멈 값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점에 가게 되면은 75하고 76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죠. 요 구간이 이제 1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맥시멈 값이 76점 얼마인데 이걸 인테저 값을 캐스팅하게 되면은 76이란 값을 최종적으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어레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어레이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레이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int a 꼴은 3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레이는 이제 숫자의 집합이죠. 배열 또는 여러분들 행렬로 좀 익숙해져 있죠. 숫자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a를 선언을 하면은 이 a라는 것이 a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가지고 원하는 개수만큼의 행렬로 표시를 하면 되게 편리할 때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포문을 할 때 뭐 int i 꼴은 3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a에 요 i 하면은 변수를 따로 선언하지 않고 행렬로만 해놓으면 a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행렬인데 i 번째라는 이렇게 내용으로 언급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포문이라든지 여러 반복문을 쓸 때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배열이 아니죠.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게 a라는 걸 갖다 선언할 때 얘가 배열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규약이 여기다가 대괄호를 이렇게 착 써놓으면은 요 다음에 오는 변수 a 값은 이건 이제 배열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int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썼으니까 다음에 오는 변수 int array라는 값은 배열이구나 행렬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초기화를 해야 할 때 이렇게 단일 변수일 경우는 3 하지만은 요게 이제 여러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니까 이때는 중괄호를 써서 요 안에 여러 개의 숫자를 써주면은 요 개수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행렬 숫자 개수를 가진 8개의 행렬로 int array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int array 하고 0 이렇게 되면 이 0 번째 해당하는 값에는 1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째는 2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우리가 편리한 걸 알 수 있죠. 포문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포문을 쓸 때 우리가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int array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규약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i 포문하고 이 안에 i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콜론이죠. 콜론을 쓰고 배열을 직접 하면은 요 i 값이 요 순서대로 1, 2, 3, 1, 2, 4, 5, 6, 3, 12 값으로 대체가 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 처음에 2를 찍고 그 다음에 2를 찍고 그 다음에 4를 찍고 5를 찍고 6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특별히 할 때 편리하게 했죠. 이렇게 숫자를 곧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폼 C에서 했을 때는 C int 뭐 보통 i를 선언하고 세미콜론을 했죠. 그 다음에 종료 조건 이거 뭐 10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i를 플러스 증감 조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열 행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씩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밑에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기본 개념을 갖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내용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뭐 별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요 프로그램 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객체 sc를 선언을 했어요. 변수 클래스명 객체 그 다음에 생성자를 써서 키보드로부터 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화면에 나오면은 이제 입력을 키보드로 하게 되면은 키보드 받는 게 sc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next int를 썼어요. 이게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아까는 next라고 썼었어요. next로 받아 메소드를 썼을 때는 이게 이제 스트링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입력으로 받은 값을 이제 스트링으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는 스트링 A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next int라는 메소드는 뭐겠어요? 받아들인 값을 숫자 정수형 변수로 그냥 곧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리하겠죠. 키보드 집안에서 뭐 12를 입력했다. 그러면은 이 12를 숫자 12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편리하죠. 그래서 받은 숫자 값을 이제 진짜로 그랬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숫자 값을 갖다가 출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실행하고요. 제가 키보드에서 여기 할 때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랬잖아요. 111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찍어 볼게요. 그럼 그쵸. 111을 숫자로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는 y라고는 스트링 값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next하고 next int라는 값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2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402번은 역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요건 이제 파일이라고 그러는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불러서 작업을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네요. 여기도 보면 아까 봤을 때처럼 아까 스캐너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sc 이꼴은 new 스캐너 하고 여기 뭐 system.in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건 유사해요. 그래서 파일이라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파일이라는 대소문자 구별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다릅니다. 파일이라고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new 파일 이거 생성자로 생성을 하는데 그때 생성자에게 주는 스트링 정보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의 scr 디렉토리 밑에 있는 week03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input text라고 그러는 파일을 입력으로 취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system.in하고 좀 다른, 이 system.in은 키보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값은 이제 파일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캐너를 썼을 때 스캐너를 이제 만들어서 스캐너를 받을 때 요 system.in을 쓰지 않고 파일을 이렇게 받으면 파일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키보드가 완전히 파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일이라고 그러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스캐너로 생성할 때의 입력값으로 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역시 sc에서 has next int 다음번 이거는 이제 키보드로 받을 때는 키보드 입력을 한 번에 받고 딱 리턴 할 때 끝나잖아요. 엔터 쳤을 때. 근데 파일은 줄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줄줄이 다음 값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읽어들어라 할 때는 이런 명령을 씁니다. 계속 읽어들어서 읽어드린 값을 가지고 100을 곱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났을 때는 close 닫아 주는 거죠. sc라고 그러는 스캐너라는 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작업이 끝난 데는 이걸 close 해 가지고 이제 폐기를 시켜야지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try catch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 try catch는 뭐냐면은 파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파일이 없을 때 오류가 나잖아요. 오류. 근데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 써버려요. 써버리지 말고 try catch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때 파일이 없을 경우라고 그러는 해당하는 오류예요. 예상되는 오류가 나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중괄호 안에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뭐 파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프로그램이 쓰지 않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줄을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ry catch라고 하는 명령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상황에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류 중에서는 array를 썼을 때 이제 array 뭐 만약에 뭐 A가 어레이로 됐다. 그 다음에 뭐 폼을 써서 여기다 I 넣고 해가지고 쭉 작업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할 때 이 I 값이 워낙 A가 선언되어 있는 행렬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오류가 나죠. 그럴 때도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try catch로 한 다음에 그때는 array out of bound라고 그러는 내용이 있습니다. out of bound. 이런 익세션을 받아서 여기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뭐 행렬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은 오류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화면에는 나오고 다음 명령어들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try catch도 겸사겸사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요건 그래서 요 내용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파일은 어떻게 합니까? 파일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inf 파일이 여기 있죠. 네. inf 텍스트라는 파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inf 텍스트라는 파일을 여기 디렉토리 안에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써놔도 돼요. 그죠? 그럼 요거 하나씩 읽어가지고 저 예값을 갖다가 프린트 해줬죠? 얼마씩 곱해가지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 array 해서 이것도 했고요. 여기다 파일 있는 법 했고요. 자, 401, 402, 403 이것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 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동일한 내용이죠. 스캐너 만들고 뭐가 특별한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인티저 받아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하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401. 그 다음에 402 내용 요거는 또 뭘까요? 요거는 앞서 한 파일을 좀 확장시킨 내용이네요. 확장시킨 내용인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 벌었습니다. 맞나? 네. 402. 자, 동일한 파일 제출하세요. 402 맞고 403 adding to java.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해봤죠. 컴퓨터에다가 키보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력을 한 수, 그 다음에 입력한 수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C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키보드 엔터 칠 때 값을 A로 받습니다. 두 번째 숫자 치고 엔터를 치면 B로 받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더해 가지고 화면에다 출력을 해줘요. 덧셈 계산기가 되겠죠? 덧셈 계산기. 이건 뭐 실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입력을 이제 처음 요구하니까 111 치고 222 치고 333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뭐 특별할 거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캐너 이거 501도 결국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살짝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맛배기로 이제 클래스 내용들 살짝 좀 익숙하게 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 그쵸? 이런 우리가 만든 클래스죠.
요 안에 int 저 타입을 출력을 하고, 왜냐면 여기 반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메소드 이름은 비거고, 비거는 인트저 두 개를 취하는 입력 인수로 취하는 함수, 즉 메소드예요. 비거라고는 메소드. 네, 메소드를 이제 한번 슬쩍 불러봅니다. 자기가 만든 메소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남의 것만 불렀죠. 스캐너해서 지금 자바가 제공을 하는. 그래서 이거 임포트를 해줬어요. 임포트를 해줘야지 얘가 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스캐너란 클래스를 접근을 해서 이렇게 스캐너 하면 이게 뭐지? 근데 찾아본단 말이죠. 임포트에 뭐가 되는지 찾아서 여기 있는 스캐너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생성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b 값을 갖다가 뭐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는데요. 입력 받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입력 받아서 뭘 하는데, 그 다음에 요 비거라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만든 클래스인데,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스캐너라고 클래스 나칭인가요? 예, 내가 만든 클래스예요. 내가 만든 클래스를 메인 안에서 다시 불러서 쓰는 거죠. 내가 나를 부르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이름을 하나 주죠. 이름을 하나 객체명 P0504, 그 다음에 new 해가지고 생성자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요 생성자라는 것도 P0501 스캐너라고 하는 게 어딘가 여기 메소드 얘처럼 만들어져 있어야지 돼요. 퍼블릭 해가지고 P0501 01 스캐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쭉 내용이 적혀 있어야겠죠. 디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안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나 만들어져요. 아무 내용이 없는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무 내용이 없는 객체가 아무 내용이 없는 생성자가 초기화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안에 비거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비거를 불러서, 비거는 보니까는 두 개 비교해 가지고 큰 값을 갖다가 반환하는 거네요. 그걸 출력하라 그러면 큰 값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끝나죠. 닫아줘야죠. 또 SC한 열어놓은 걸. 자, 요런 내용을 왜 자꾸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클래스가 여러 개가 무조건 자바는 클래스다 얘기했었죠. 클래스 A, 클래스 B, 뭐 클래스 C. 그렇죠? 근데 실행할 때는 항상 뭘 찾는다? 메인이 어디 있느냐?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걸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은 특별히 이제 스태틱이란 말이 붙는데, 그래서 요중에 메인이 그 메인이 여기 있으면은 얘의 메소드 메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면서 이 안에서 클래스들을 뭐 불러서 객체로 만들어서 쓰고 막 그런 거. 자기 자신을 물론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에서 보면은 요 예제가 이거죠. 여기 있는 요, 그죠?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꼬아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결론은 간단해요. 자바는 무조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주로 해서 실행을 한다. 근데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얘의 하위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이제 스태틱이라고 정의된 아주 특별한 메소드로 딱 하나밖에 정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된 메소드라는 것이 보통 메소드는 포함된 거다 클래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 메인이라는 것이 또 자기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클래스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전개가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두 번째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는 요것도 재밌네. 요건 이제 포문을 쓰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 내용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숫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스타팅 넘버 0서부터 100 사이에 어떤 값을 입력을 다오,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98이라고 입력하면 이게 스타팅 넘버예요. 그 다음에는 뭘죠? 그 다음에 1 또는 0 값을 갖다가 입력을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는 어떤 시작하는 값 98. 그 다음에 또 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1은 증가를 해가지고 98, 99, 100 이런 식으로 100까지 찍고, 아니면 0을 찍으면은 98서부터 시작을 해서 감소를 하는 거예요. 97, 96 해가지고 얼마까지 0이 될 때까지. 예, 그거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반복문을 하는 건데 결국 입력하는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번 조합시켜서 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 번 입력을 받죠. 그러니까 두 번 입력, 키보드 입력을 받는 게 여기 보시면은 한 번 입력 받고요. 그리고 입력받을 때 값은 0하고 100 사이 값만 입력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1, 200 그렇게 넣으면은 장난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0하고 1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반복문 실행하는 거죠. 반복문 실행을 하는데 인크리징 하는 경우, 인크리즈 하는 경우는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100이 될 때까지 계속 출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0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줄여가는 거죠. 그렇죠? 볼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 실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한번 좀 깔끔하게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묻죠. 내가 그래 98서부터 97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97 입력하고요. 97 입력한 상태에서 97서부터 100까지 증가할 거야. 그러면 1을 엔터 치고 누르면은, 그렇죠? 97, 98, 99, 100까지 해서 입력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나요? 이번에는 감소를 하는 거랄까요? 만약에 50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Y면 돌아가나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감소를 하겠다. 0. 그러면 5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까지 감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죠.